자, 요번에는 2020년 11월 30번 문제입니다. 멈추고 풀어보세요. 근데 풀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일단 좀 뭔가 좀 그쵸, 하기 싫게 생겼죠?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누적돼야 나중에 새로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이런 또 밑에 문제 표현들이 있는데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거거든요. 근데 이 요소들이 다른 문제, 어려운 문제 요소들이랑 이제 섞여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만 푼다고 해서 이제 맞추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안 하고 있을 텐가? 그죠? 이제 좀 해야겠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수 mn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약간 실수 범위, 우리가 흔히 푸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수나 정수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주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30번. 근데 일단 문제를 쭉쭉쭉 좀 따라가 보면서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부정수 mn에 대하여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는 포물선일 테고 1차 함수는 직선이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은 0이래요. 2차 함수 최대값, 우리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그쵸? 그래서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네모 콤마 0,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게 가의 의미인데 바로 밑에 보시면 fx랑 gx의 교점을 주고 있어요. 교점에 m 콤마 0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레 꼭지점을 m 콤마 0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림을 옆에 좀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포물선,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m 콤마 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교점이 오른쪽으로 4칸 갔어요. 그래서 m 플러스 4 콤마 3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x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 요렇게 여기 y는 gx, 그리고 이쪽이 y는 fx,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y는 gx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지금 두 점을 아니까 표현을 해보면 기울기 4분의 32n이네요. 4분의 32n. 그래서 y는 8n. 근데 x 빼기 m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m, 0.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울기를 마이너스 8n이라고 두는 실수를 우리가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마 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울기 이렇게, 그러니까 수로 주어지면 학생들이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좌표 값들이 다 문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4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32n 감소하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32n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그 공식 있죠?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아무튼 그걸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요런 상황까지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fx도 뭐 만약에 써보면 y는 a x 빼기 m의 제곱, 요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뭐 a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a라고 쓰면 아니 되겠다. 그렇죠? 바로 다음에 a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폭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씁시다. 자, 근데 그 다음을 보면은 다 a가 0부터 4까지 정수래요. 그럼 a는 0, 1, 2, 3, 4, 그죠? 이렇게 5개가 있어요. a는. 그리고 어떤 정수 b, 그러니까 a랑 b도 정수예요. 근데 부등식 뭐 맛없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요거 저거 별거 어려운 표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a를 0, 1, 2, 3, 4, 5 줬잖아요. 그럼 이해를 할 거면 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a가 0이면 gm fm, 즉 fm과 gm 사이에 있는 정수값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도 써보고, 그러니까 a가 1일 때,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적당한 x 값이 있어요. m. 그럴 때 f 값이 있고 fm, 그리고 g 값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양끝값을 포함해서 뭔가 정수가 몇 개 있니? 요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지금. 어. 근데 그러한 순서쌍이 45개가 있대요. 이게 좀 비슷한 모의고사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흐름을 좀 이해시켜 드리면 지금 이렇게 fx와 gx 사이에 지금 둘러싸인 부분 보이시죠? 여기 활골스럽게 생긴 거죠. 활골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a가 0일 때는 여기가 m 그리고 이 끝에 값은 m 더하기 4잖아요. 그 사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요렇게 a 값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랑 끝의 점 같은 경우는 fx와 gx가 같죠. 그러니까 교점은 하나 있을 텐데 이제 물론 그게 정수인지 따져봐야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위아래 값들 이게 fm 더하기 1 요게 gm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사이 값 중에 그 y 값이겠죠. 그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세봐야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봐야겠죠. 다 합쳐서 45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패턴은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등장하니까 요것도 뭐 모의고사 기출을 좀 꾸준히 푼 학생들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좀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좀 충분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모의고사 입장에서는 낯선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겠어요. 어쨌든 쭉 가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를 세는 거구나. 근데 어찌 세나, 그쵸?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요거 뜬금없이 요런 정보가 있네요. 요 정보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보 같은 경우는 일단 합차죠, 합차. 그래서 너무 풀고 싶어요. 이게 fx 빼기 gx 그리고 fx 더하기 gx 둘의 곱이 0이다. 그죠? 그러면 요걸 풀면 fx는 gx 또는 fx는 마이너스 gx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실근 이걸 만족하는 실근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이죠.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했더니 8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둡시다. gx랑 마이너스 gx. 자, 이거 또 쓸까? 이거 좀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좀 천천히 그래.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y는 gx과 y는 마이너스 gx가 있어요. 얘네 둘은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 x축 대칭.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y는 gx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x는 그대로인데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y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에요. 나 뭐래? x축 대칭 그죠? 뭐 그게 아니어도 직선은 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직선이 있어요. y는 gx 근데 여기 x축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gx는 사실 우리가 그 대칭 이동 개념이 없어도 원래 y 값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y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gx만 이렇게 뒤집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포물선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y는 g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gx가 되면 다 뒤집힌다는 얘기잖아요. 요 값이 요리 가고 요 값은 그대로 요가 뭐 꼭지점은 요렇게 올라가고 뭐 그래서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바뀌겠죠. 네, x축 대칭이다. 라는 걸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뭐 이건 지우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그걸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y는 gx가 있고 y는 fx가 있죠, 그렇죠? 근데 y는 gx가 마이너스 gx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 x축은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 x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gx가 있습니다. 그러면 fx랑 gx 또는 fx랑 마이너스 gx 이 교점을 찾는 거죠. 교점의 x 좌표 세 개가 있죠.
m 더하기 4 m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m 빼기 4 콤마 이렇게 되겠죠. 그쵸? y축 대칭 이기 때문에 뭐 y좌표는 뭐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뭐 사실 32n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럼 최대와 최소는 m 빼기 4와 m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m 빼기 4와 m 더하기 4를 더한 것이 8이다. 그럼 m은 4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말미에 이제 가나다 이후에 사실은 m 값은 4였어. 풀어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m의 4를 대입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쭉쭉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가 4,0인 거예요. 됐죠? 근데 fx는 이렇게 fx는 네모 곱하기 x 빼기 m의 제곱이 되겠어요. 근데 m은 4라고 했으니까 4로 집어넣을게요. 그죠? 그리고 여기 m 더하기 4 8,32n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y는 gx인데 gx 같은 경우는 아까 8n 곱하기 x 빼기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gx는 여기 있고 fx는 여기 있는데 네모를 n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점 지난다. 그쵸? 그래서 대입을 좀 해볼게요. 8,32n 대입해볼게요. 대입하면 y는 32n은 네모 곱하기 16 네모는 2n 이렇게 나오죠. 구분선. 네모는 2n이구나. 그래서 y는 2n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fx와 gx를 n 빼고 이제 다 찾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조건에 있는 그 교점의 개수에 대한 등식을 세워야 돼요. 됐죠? 등식을 세워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여기 x는 4일 때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a는 0일 때. 그리고 제일 끝점은 x가 8일 때입니다. 여기는 a가 4일 때겠죠. 그럼 그 사이에 1, 2, 3. 그래서 a는 1, a는 2, a는 3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각각 x는 4, 5, 6, 7, 8 그죠? 이렇게 x가 4, 5, 6, 7, 8 이렇게 5개. 그때 y좌표도 정수가 되는 거 몇 개니 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 끝에 x가 4일 때랑 x가 8일 때는 지금 보시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쟤네들이 딱 정수가 돼요. 4,0, 8,32n. 근데 n이 정수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 나머지 3개만 잘 살펴보면 되겠죠. 써볼게요. 풀이. 첫 번째 a가 1일 때 즉 x가 4일 때 상황을 보시면 문제에서 어쨌든 높은 것과 아래 것 그러면 F4 F5죠. x가 4가 아니라 x가 5다 그죠? x가 5일 때 F5는 G5는 얼마일까를 계산해 줘야죠. 대입을 해보면 2n과 8n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설명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값 y 값이 2n이고 아래쪽에 있는 값이 8n이에요. 참고로 우리 n은 약간 음수죠 이미. 근데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야 돼요. 그리고 2n과 8n도 참고 정수기 때문에 포함해요. 그래서 8n 2n 사이에 있는 양끝값을 포함하는 그러한 정수 개수를 세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 절대값 단원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 뭐 숫자로 나오면 자꾸 하나 둘씩 세잖아요. 근데 저 공식이 있다 그랬죠? 얘는 이제 공식 설명하는 건 배제를 하고 양끝값을 빼고 1을 더하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1 이상 3 이하는 3개가 있죠. 1, 2, 3. 근데 그것을 공식 유도해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고 하나를 더해줘야 3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2n 빼기 8n을 하고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수 개수, 즉 그 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n 더하기 1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됐죠? 이 짓을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 두 번째, a가 2일 때 x는 6이죠. 그래서 f6과 g6을 구하면 되고요. 하나 더, a가 3일 때 x가 7일 때인데요. 이것도 f7과 g7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보면요. f6은 8n, g6은 16n,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정수의 개수 바로 그냥 구해보면 마이너스 8n 더하기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지금 필요한 것들 체크 하나, 둘. 자, 그리고 F7 18n, G7 24n. 그래서 이쪽에도 정수 개수 마이너스 6n 더하기 1개 이렇게 되겠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양 끝에 한 개가 있으면서 또 요만큼 개수가 있죠. 그래서 다 더했을 때 45개가 된다 이거예요. 풀이는 이쪽으로 좀 건너와 볼게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6n 더하기 1 더하기 뭐 마이너스 8n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6n 더하기 1 요게 45다. 근데 1 일단 5개 날리고 마이너스 20n은 40이 됩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m도 구했고 n도 구했어요. 근데 구하라는 것은 이제 f5 곱하기 g5죠. 근데 참고로 뭐 f5 g5 구하는 건데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그냥 구해도 됩니다. 근데 얘는 16n 제곱입니다. 그러면 64네요. 이렇게 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소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출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이 문제와 별개로 좀 쓰였던 아이디어들은 함수의 최대값이 0이다? 그럼 바로 위로 볼록이구나. 그죠? 꼭지점 y좌표가 0이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수 말고 여기 fx는 gx 또는 fx는 마이너스 gx일 때 저 gx랑 마이너스 gx는 x축 대칭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짜잘한 기술 여기 정수 개수 세는 거 있죠. 정수 개수 셀 때 양 끝에 값 빼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인 거, 그죠? 그리고 등호의 그 개수에 따라서 공식이 좀 달라지는 거, 그것도 좀 숙지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